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정부가 DSLR 2단계 시행과 또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에 관한 열기가 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량도 줄고 이제 매수 심리도 좀 잦아들면서 서울의 집값 상승세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부동산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궁금하시다면 이번 한 주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부동산 가이드 바로 모셔볼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서울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리고 우중충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약간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 한 구절을 읽었는데 기억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또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힘든 시절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끝은 있거든요. 그래서 버틴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하루하루 시간은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큰 보상이 따른다라는 이제 내용의 구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또 이제 날씨가 더 쌀쌀해지는데 행복하신 분들은 더 큰 행복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시기가 무조건 지날 거니까 잘 꿋꿋이 이제 지나고 견뎌서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도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한번 힘차게 또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주제는요, 금액대별로 이제 서울 전역을 좀 훑으면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유망 지역이라든지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훑어 드릴 거니까요. 이제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스터디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 외에 많은 분들 또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 부동산 인기 급상승 중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10월 11일 미국 비컷에 이어서 이제 한국금리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3년 3개월여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시장의 변화. 사실 서울만 또 유독 그 변화가 굉장히 좀 크고 양극화 현상도 나오는데요. 또 주택 공급 부족 현상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서울에만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쵸? 10월 11일자로 드디어 우리 3.5% 기준 금리가 진행이 되던 게 0.25포인트 하락을 해서 3.25포인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좀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웬걸요? 지금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증가를 했죠. 거의 7%대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주담대에 대한 이율은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예금금리 자체는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기준금리는 떨어졌고 예금금리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적금 넣어서 받는 이자는 줄어들었는데 주담대 대출 이자는 오히려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지금 당장에 그 연끌족들이 집을 많이 장만을 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집값이 조금
지금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것들이 어쨌든 조금 잡혀가는 느낌인 건데 다시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대출 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가 다만 예상을 좀 해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랑 전세 가격 지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담대 자체를 아직 상승을 시키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분홍색 있죠, 주황색 있죠. 주황색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세 흐름이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가 매매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전세 흐름이 매매 흐름보다 조금 더 가파른 모양새는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세 가격이 흐르면 매매 가격 자체도 이제 오르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두가 됐던 게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우리는 이제 아마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했었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결국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이자를 내는 거면 대출을 최대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수요들 때문에 전세가 움직이고 매매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서울 전체를 좀 돌아다녀 보시면 여기저기 곳곳에 공사를 하는 현장들,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주택 보급률 자체를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택 보급률을 100%로 봤을 때 지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100%도 못 미치는 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인 거고요. 반면에 인구 밀도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이 최상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들을 보셔도 이 빨간 색깔 점선 있죠. 이 점선 자체가 좀 넘어가야지 적정 수요보다 이제 공급량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로 갈수록 적정 수요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나마 25년도는 좀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26년도, 27년도로 가면 거의 반토막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게 안 되죠.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이제 착공부터 해가지고 완공까지 기간을 둬야 되는 거고 그나마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면은 이제 입주까지 도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23년도 보면 어쨌든 인허가랑 착공, 준공 물량들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번에 준공이 나는 그런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은 아파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부터 인허가가 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고 장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돼도 소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하는 분 입장에서도 사실 공급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나올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어쨌든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좀 공급을 평균을 맞추면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정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구 밀도는 최상인데 주택 보급률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이 항상 이제 부족한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3기 신도시였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본 청약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청약을 할 때, 특히나 사전 청약을 할 때
인기가 많았었던 것들이 3기 신도시고요. 이제 우선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뭔가 공급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 밀도랑 주택 보급률 때문에 적어도 서울은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 8일 날 나온 정책에서도 전체적으로 42만 7천 호 정도를 일단 중장기 플랜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 좀 늦게 공급이 되는 것들, 좀 평균적으로 공급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3기 신도시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5개가 대표적인 지역이죠. 뭐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원투가 있을 거고요. 좀 인기 많은 하남 교산까지 있죠. 요렇게 5군데와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은 공공주택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들이 대략 합치면은 한 36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게 3기 신도시인 거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한 6년 정도가 도래한 상황이죠. 토지 보상 문제가 한 99% 정도 이제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29년도부터는 입주할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상황들이 바로바로 뭔가 공급이 나오고 공사가 진행되고 이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어쨌든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9년도까지 24만 2천 가구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3기 신도시인 거고요. 이제 그중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만 호 정도를 착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만 호 정도면 우리가 전체 3기 신도시 물량의 한 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9년도까지 빠르게 24만 가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1만 호 착공 계획들을 보면은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가 3,900호, 부천 대장 같은 경우가 지금 2,500호죠. 고양 창릉이 2,100호, 하남 교산이 1,000호, 인천 계양이 1,100호 정도 일단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18년도 3월에 신도시 계획이 우선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집값이 그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영끌족들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수요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나는 집이 없고 이런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온 것이 사전 청약 제도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 예약된 집이 있으면 내가 대출 내서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일단 발표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6년 만에 봉청약이 시작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인천 계양이거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사전 청약 때 굉장히 경쟁률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으로 뚜껑을 열었더니 지금 41.8, 46%가 본 청약을 포기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면적 자체가 전용 5제곱미터다 보니까 사실 5구나 8사가 아니라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느낌도 좀 있는 거고 거기다가 6년 만이니까 사전 청약 당첨되고 그 사이에 사실은 내 집을 마련한 수요들도 있을 수 있겠죠. 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전 청약 당시에 분양가가 3억 9,7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 청약을 하려고 사전 청약 당시에 3억 3,9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 청약을 하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3억 9,722만 원. 그러니까 5,742만 원. 17%나 이 분양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본 청약을 좀 포기를 한 수요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게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가는 이 단지들도 뭐 본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전 청약 자체가 이제 제도가 폐지가 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이랑 이렇게 볼게요. 공공이랑 민간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기간은 딜레이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마무리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게 본 청약이 안 되면서 사실상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들한테 문자로 본 청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취소 문자를 지금 보낸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는 지금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공사비가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 같은 것들이 발굴이 돼서 결국은 본 청약까지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전 청약 자체를 폐지를 하고 본 청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3기 신도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본 청약으로 진행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급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 입주 시기가 앞선 얘기처럼 29년도쯤부터 스타트가 된다고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넉넉히 한 30년도 이후부터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넉넉히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18년에 이제 처음 발표를 한 3기 신도시입니다. 올해 착공이 이제 공급 물량의 5% 수준밖에 이제 되지 않아서 공급 지연이 사실 계속해서 좀 공급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사전 청약 폐지 제도 부분도 좀 안타깝게 들리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펼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1기 신도시인데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또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1기 신도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화두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우선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이제 끝이 났고요. 결과가 발표가 됐죠. 총 162개 구역 중에 99곳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한 거고요. 이 선정 규모 대비해가지고 5.9배나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응모를 했다.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선은 10월 달이죠. 이번 달에 평가를 거쳐가지고 11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기 신도시 하면 중동이 있어요. 중동, 편촌, 산본 같은 경우는 총 각각 4천 가구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중동은 2만 6천 가구, 평촌은 1만 8천 가구, 산본 같은 경우는 2만 가구가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뽑는 인원보다 대략 4배에서 6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이제 지구들이 신청을 넣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일산 같은 경우도 6천 가구를 뽑는데 지금 3만 가구가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죠. 분당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 8천 가구를 뽑는데 무려 5만 9천 가구가 지원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원을 한 결과가 11월 달에 선도 지구가 어디가 뽑혔는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뽑히고 나서는 내년부터 당장의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27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30년도에 첫 입주하는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1기 신도시의 선도 지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또 빠르게 바뀌기 전에 뭔가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선도 지구로 지정이 돼야지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이 열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곳곳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구역별로 평균 동의율을 한번 보면 분당 신도시가 90.7%나 나오죠. 일산 신도시가 84.3%, 평촌 신도시가 86.4%, 중동 신도시가 80.9%, 산본 신도시가 77.6%나 이제 평균 동의율이 나와서 제출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분당 신도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동의율이 높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사업성도 괜찮고요. 여기가 진행이 되면은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왜 그런가 보시면 결국은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슈가 되는 게 추가 분담금 부분이죠. 근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려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잘 받쳐줘야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판교 백현동에 있는 판교 푸르주 그랑블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지금 36평형이에요. 여기가 실거래가가 최근에 25억이 좀 넘게 거래가 됐죠. 그리고 더 옆으로 와보시면 분당의 서현동 시범단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34평, 국민평수가 16억 8,500, 거의 17억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 신도시 내에서 1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게 새 아파트로 향후에 바뀌게 되면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이렇게
17억 이상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도직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받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서 이게 동의율도 참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에 이제 선도직으로 선정이 되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2030년에는 이제 입주를 목표로 한다라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건축 중에서 사실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 바로 상계주공 5단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GS로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가 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워낙 사실 밀어주고 있는 시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GS 시공사를 해지를 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7억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7억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 선정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7억을 내야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이 다 31제곱미터죠. 11평형대로 형성이 돼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국민평수 84 타입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지금 추가 분담금 7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7억이라는 그 자금 자체는 굉장히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고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하기가 힘든 금액은 맞는데 또 어쨌든 평형대를 높여서 가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사비랑 이런 부분들이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5억이든 7억이든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단순하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11평형 매매 실거래가가 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5억, 5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포레나 노원의 33평형 아파트가 지금 84 타입 실거래가가 12억 1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찍힌 거예요. 그럼 내가 5억에 사서 84 타입 받을 때 7억 추가 분담금을 더 내면 결국은 12억이죠.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가 12억보다 훌쩍 넘는 게 아니라 12억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마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더 7억이라는 돈도 비싼데 더 이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그동안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지금 10월 2일자 보도 자료입니다. 강북 전성시대가 열린다. 서울시에서 강북 건역 주민들을 만나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정 지원을 약속을 해서 공공성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비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상계주공 5단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여기는 좀 밀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창동이랑 노원역 일대를 지금 거점 개발로 이렇게 업무타운부터 해서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 거잖아요. 이게 거점 개발진 거고 결국은 그 주변에 거점 개발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이 단지 자체를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진행 사항들을 보면 여기 자체가 용적률은 괜찮아요. 100%가 안 되거든요. 93%가 되는 거고 대지 지분 자체도 12.2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단일 평수 11평형 소형 평수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세대수가 141세대 정도가 이제 나오게끔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35층까지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이 한 7억 정도의 이제 시공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7억에서 좀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이 상계주공 5단지 분들이 기다리는 게 보정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정 개수가 뭐냐면 뭔가 땅값은 낮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낮게 세팅이 되는 지역에 일반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게 해서
지역 간의 편차를 없애주게 하는 거가 이 보정계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보정계수치를 곱해가지고 그 허용 용적률을 높여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상하고 있는 상계주공 5단지의 보정 개수는 한 1.9 정도로 예상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게 맥시멈이 이제 2점이거든요. 2점 중에 1.9점이면 잘 나오는 거죠. 이게 확정은 아니고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쯤에 보정 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정 개수 나오는 거에 마지막 좀 이게 좀 느낌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좋지만 재개발도 이제 기간이 조금 단축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좋다고 들었는데요. 재건축보다 빠른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공급 정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3기 신도시도 있고 1기 신도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근데 그보다 또 빠르게 지금 속도가 나와서 결과치가 나올 만한 게 오세훈표 재개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 시범 사업지가 1호랑 2호 두 군데가 있죠.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번동이고요. 강북구 번동이 22년도 4월 달에 1호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은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다 끝났고요. 이주가 되는 곳들은 지금 철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26년도 7월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시공사는 코오롱에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이제 6개 조감도입니다. 우이천을 끼고 있고 총 5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 13개 동에 35층 높이로 1242세대의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눈여겨봐야 되는 게 22년도에 시범사업지 선정이 됐는데 26년도에 입주를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우리가 15년 뭐 이렇게 전후는 걸릴 줄 알았더니 정말 5년에서 6년 플랜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시범사업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그럼 내가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고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지를 좀 판단한다고 해보면 결국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처에 이 번동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없고요. 장이동이나 미아동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장이동의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34평, 9평이 이제 실거래가가 12억 정도 지금 찍혀 있고요. 미아동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아파트도 9평, 34평이 지금 10억 3천 정도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번동의 조합원 분양가를 봐야 되겠죠. 번동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84가 얼마인가요? 6억 2천이에요. 앞서서 장이동이나 미아동의 아파트가 10억에서 11억 선이었어요. 그쵸? 84 타입이요. 그러면 최소 안전마진이 한 4억 정도는 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새 아파트를 받는 개념이죠. 기간도 단축되고 안전마진도 있고 새 아파트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호 시범 사업지가 바로 면목동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인데요. 비슷해요. 22년도 1월 달에 2호 시범 사업지로 지금 선정이 됐죠. 현재 분양 신청을 하고 있어요. 4개의 구역인데 이제 구역별로 조금 속도가 다르긴 한데 분양 신청이 완료된 데랑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 데랑 이렇게 좀 나뉘어지고요. 25년도 내년에 착공을 하고 29년도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DL건설로 하고 있고요. 4개 구역이고요. 총 10개 동에 최고 높이가 37층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총 세대수가 1919세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조감도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를 좀 보면은 주변에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이게 34평, 9평이에요. 여기가 12억 2천에 실거래가가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목동의 시범 사업지의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84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8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까 12억으로 쳐도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도 너무 좋지만 재개발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속도가 기간이 단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규모가 큰 대단지 말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소옥통합기획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 단지들 기간이 뭐 5년, 6년 플랜으로 단축이 돼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요쪽 부동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말은 많이 들었는데 1호가 번동인지 몰랐네요. 1호가 번동이고 2호가 면목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뭐 재개발, 재건축 기간 최소 한 10년은 넘는데 모아타운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 기간으로 이제 단축이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한 또 자리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매주 수요일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요.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